강남 서초쯤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당에 지금 간판으로 얼굴로 전국 선거를 이끌 사람이 없어. 장해찬이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기현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안정적인 데에서 좀 나오는 게.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인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뭐 어쨌든 미디어 이제 노출이 계속 잡게 되고 이제 발언이나 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정치권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데는 뭐 큰 뭐 이견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한번 그 출마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거를 좀 나눠서 하나씩 좀 가능성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동훈 장관의 출마 선언 아니면은 뭐 약간 입성 선언 뭐 이런 시기나 약간 아니면 뭐 입당하는 시기랑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될지 뭐 합류 방식은 또 뭐 어떻게 될지 뭐 약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요거 한번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한번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한동훈 장관 출마 얘기가 확 이게 불이 붙은 게 네. 그때 TV조선의 이제 단독 보도 뭐 네. 요걸로 이제 나왔는데 후임 법무장관을 지금 물색 중이다. 며칠 전에 예, 나왔죠. 네. 그게 이제 뭐 그 전에도 뭐 썰썰썰은 있었지만 이게 불을 확 당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 이제 용산에서 이제 개각설 나오면서 네. 최대 10명까지 이제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 다음 네. 달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따로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네, 뭐 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뭐 얘기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원래 뭐 총선에 출마하는 걸 원했든 안 원했든 모양새는 당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고 이거를 용산에서 수용을 해서 용산이 푸시하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교체를 한다라는 거니까 네. 용산도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결단을 강요받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결단하는 이런 모양새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장관은 법무부 장관만 따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한 12월 초에 이제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있을 거예요. 네. 하마평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근데 자 이게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은 그만두고 이를테면은 그만두겠다 정계 진출 뭐 선언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1월 11일 이전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이제 총선 90일 전까지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월 11일 날 할까요 그거를?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월 말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 선언을 해서. 눈을 맞으며 왜 12월 말이냐? 왜냐면은 이게 한동훈 장관의 지금 존재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목적에 있고 선거를 조금 얼굴 간판으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네. 여당의 지금 다른 쪽으로 이슈가 막 흘러가는 거를 국민의힘에 좀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신당의 언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렇죠. 예,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여론의 주목도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총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인데 지금 폭발적으로 이준석 얘기가 나오다가 줄어드는 거는 이게 장기화되니까 좀 새로운 얘기가 없어서 그것도 있지만은 한동훈의 스포트라이트 간 거거든요. 네. 12월 27일 날 제가 그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금 뭐 완전 기정사실이었어요. 그거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동의하는 예, 팩트로 예.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여기에서 얘기를 했고 뭐 이제는 뭐 이거 사실상 단독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때쯤에 이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한동훈의 정계 진출, 총선 출마가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거를 약간 예, 같이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쯤으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직책을 맡을지 어디 출마할지는 좀 이따가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이 나은가요? 후가 나은가요? 27일 기준으로. 어떤 거를 말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할 때. 저는 전이 낫다라고 봅니다. 좀 더 예, 일찍. 27일보다는 그 며칠 하루 이틀 앞서서 하는 게 훨씬 김을 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빅 이벤트를 먼저. 제가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네, 네. 이건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배종찬 소장만큼 잘 파악한 사람이 없다. 오, 그런 중론이에요. 이 중론이 이제 중론이 이제 중립기호로 연결이 되죠. 중중 대세론인데. 무거울 줄. 자, 첫 번째 이제 시점은 언제냐면은 일단 개각도 있고 또 사퇴 시한에 인접해서. 근데 1월 10일, 11일까지가 사퇴 시한인데 9일날 갑자기 나 그만둡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흥행 의지를 흥행 의도를 꺾어버리는 시점이다.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장소는 이제 법무부 가천청사가 될 겁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이에요? 잠깐만요. 네, 수요일입니다. 25일은 저기 크리스마스라서. 컴퓨터가 왜 이래? 네네. 아무튼 고시음. 예. LG 컴퓨터인데 우성 뒤에 교만해졌어. 네. 그래서 11월로 바꿨군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12월 2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좋아. 왜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에 발표를 해줘야 이 주제로 우리가 21일 날 목요일 방송을 하죠. 너무 좋다. 그래서 21일이 아마 우리 또 연말 또 회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화마평을. 그래서 일단 요 시점이 될 거예요. 20일 날. 시점, 그 언저리. 20일 오전 10시에 가천청사에서 왜 그러냐면 네. 끝까지 법무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동훈 장관의 모습.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전환이 돼서 지금 정말 국민들 요구에 전국을 다녀봤는데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제 명분을 걸고 나오는데 일단 합류하게 되면은 뭐 대구 어쩌고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대구 안 되고 이게 또 유행어죠 요새. 근데 대구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반응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세로인님께서는 지금 반응도 보여주고 우리 아프로디테님도 이거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댓글로 지금 날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얼굴 천재 김준일. 난리죠. 뭐 있죠? 몸통 천재인가요? 네. 소장님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아무 찾아봐도 없나 헤어 봐요. 천재, 네. 헤어 천재. 헤어 천재죠. 네. 헤어진 결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어진 결심.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또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수도권, 특히 이제 수도권이 되든 아니면 서울 공동선대위원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바람을 끌고 간다. 오죽했으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구, 대전, 또 울산 이번 주 금요일 예정돼 있죠. 내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대울, 대구, 대전, 울산, 대대울 이렇게 다니니까 이른바 인터넷에서는 찍고.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동문여지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출마 지역은 서울 종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출마 선언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그 다음에 보직은 서울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출마 지역구는 서울 종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의 뭐 지금 오피셜 이거 저는 나중에 해야지. 일단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소장님 의견에 오늘은 많이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불꽃 튀기는 대결을 한번 오늘 펼쳐보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한번 짚어보면서 아니 이럴 때 좀 저기 BCG 좀 틀어주세요. 마지막 선물 딴딴딴딴딴딴딴. 그거 너무 쓰고 싶은데 그걸 쓰면 저희가 이제 돈을 내야 돼요. 아니, 저작권으로 이제 저기 수익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입으로 해줄게. 딴딴딴딴딴. 그럼 요거 그림이라도 좀 넣어줘. 농구공을 하나 정도 넣어줘. 퉁퉁퉁 튕기게. 근데 그거랑 그럼 무슨 관계가 있죠? 알았어.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는 계속되는 계속 승부 해야 돼요. 승부 오늘 해야죠. 잘리면 안 돼. 마지막 안 돼요. 저희 지금 나 이거 똥칠할 때까지 할 반응 거예요. 참 좋은 저기 코너인데. 똥칠할 저희 안 때까지 해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울 강남구나 아니면 서초구 여기로 출마하는 방안. 어쨌든 뭐 이제 집이 강남구에 있고 서초구는 또 이제 약간 그 서초동만의 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 가능성 한번 짚어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종로구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가능성을 낮게 봐요. 왜 낮게 보냐면은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다루기 까다로운 카드다. 예, 카드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본인의 장점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전장과 네. 상대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차라리 이게 대선이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대선이라고 한다라면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동훈의 매력을 발산하고 한동훈이 그동안 장관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예를 뭐 이민정 문제 막 이런 것도 막 부각시키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막 이런 걸 하는 게 가능한데 네.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최근에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게 이민 문제 뭐 네네. 이민청이잖아요. 이민청 설립. 총선에 그거를 아젠다로 쓸 수 있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동훈은 뭘로 해야 되냐? 민주당의 586을 딱 저격을 해야 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선 구도를 정무적으로 약간. 친윤 대 반윤이냐 이런 구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이 짜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세대 교체론 아니면 586 심판론 뭐 네. 이런 거로 이제 가져가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속마음이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왜 종로가 좀 까다롭냐면은 네. 종로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지금 최재형 지금 그렇죠.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이잖아요. 이분도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요? 이낙연. 이낙연 안 나오죠, 당연히. 왜요? 이낙연 공천 안 주죠. 본인이 뭐 해치고 나오실 수도 있죠. 아니 뭐 무소속으로 나올지 제3정당 나올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간판으로 못 나와요. 지금 거기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곽상원 곽상원. 변호사예요.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예. 플래카드 종로에 가보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곽상원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은 곽상원하고 한동훈하고 붙으면은 이게 구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그림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만약에 거기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된다라면은 이 매치업,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디를 공천하는 거를 다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저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벼를 거 아니에요. 힘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네. 매치업이 그런 586하고 붙지 않으면서 한동훈을 저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의 지역구는 굉장히 뒤에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종로 같은 경우는 곽상원이 나와버리면은 종로 못 갑니다. 매치업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종로에 갈 거면은 차라리 강남이나 서초 나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면 차라리 전국 선거를 간판으로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실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간판으로 내세우기 좋은 게 공동선대위원장이거든요. 원래 이런 데서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데로 가는 게 더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은 586하고 붙어야 돼 무조건. 그 인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전 정권 사람들. 전 정권의 핵심인 사람들하고 이제 붙어야 되는 건데. 이제 친이계 핵심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남 서초쯤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당의 지금이 자원이 그러니까 간판으로 얼굴로 전국 선거를 이끌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뭐 장해찬이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기현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데에서 좀 나오는 게 안정적인 데서 해야 조금 딴 데 더, 가서 예. 이렇게 또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전적으로 저는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잘알 한잘. 한동훈 잘. 한잘 못알 아. 한동훈 장관을 한못알 잘 그냥. 못 아는 잘 빼고 그룹에서의 못알. 이제 예. 분석 의견인데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드라마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한 장관이 드라마틱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300명의 이 화법은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천만의 합법을 구사하겠다.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국적인 흥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급이 이만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자기는 거죠. 전국을 생각하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에이 뭐 당선되는데 골랐네. 이러면 한동훈의 파괴력은 팍 죽어들어요. 근데 종로에 가면 저는 무슨 현상이냐. 종로의 상징성이 여전히 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종로라고 하는 것을 또 흠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봐라. 한동훈도 흠지 생각하는데 김기현 뭐해? 장재원 뭐해? 권성도 뭐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서 저는 지금 원희룡도 인천 계양을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맞짱 뜨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곽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지만 예. 한동훈이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이 곽상은으로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먼저 던지는 방법도 있다. 오히려 곽상은이 그대로 맞붙으면 한 장관의 폭은 전국으로 넓어진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선거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에 말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곽상은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정세균 의게인이 됐든 아니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저는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갑자기 신빙성이 뚝 떨어지는 거 갑자기 여기서. 한동훈은 뭐예요? 저는 저는 신뢰도 갑자기 부산 이렇게 책방 떠나서 종로로 와서 종로 책방 차릴 거예요. 이런 사인 가능성이 코사인 그래프처럼 떨어지는데 갑자기 신뢰도가. 예. 아무튼 아니, 네, 왜냐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상상력은 이 가둬두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져. 왜 그러냐면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 그랬잖아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다시 출마할까요? 하하호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지금이 친문의 위기라고 판단하고 이낙연 카드가 잘 안 먹혀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전사자의 무덤 위에서 응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누구죠? 잘 안 들렸죠? 누구죠? 이낙연 전 이낙연. 대표. 아. 이게 볼륨을 좀 높여야 돼. 네. 감독님 볼륨을 좀 높여줘요. 이낙연 전 대표 성노 전사자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배제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종로랑 강남을 묶어서 한 번에 얘기를 해주신 걸로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두 분의 말씀이라 사실 이게 맥락은 맞닿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지역구 하나만 책임지는 지금 상황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약간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 뭐 요것도 뭐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례는 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일단은 지금 선거법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알 수 없어요. 예. 만에 하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체제가 유지되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아예 가져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요. 위성정당을 또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면 한동훈을 위성정당에 보내서 위성정당에 2번으로 쓴다. 1번도 한 2번으로 쓴다? 네. 한동훈의 이미지 이를테면 나름의 이 강직한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면 승부하고 뭐 이런 거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뭐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구에 나가는 게 훨씬 더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예. 기사량이 아무리 전국 선거를 한다라고 해도 지역에서도 뭔가 매치업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는데 보도도 많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이게 너무 이제 비례로 가면은 좀 이 한동훈이랑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례 카드는 좀 현실성이 없다. 네. 현실성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 말하려다고 한 게 제가 사실은 이 한동훈 장관 뭐 출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사석에서 그냥 하던 얘기가 한동훈과 조국 전 장관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해서 종로에서 붙으면 이거 완전 선거 대박 난다는 게 제 약간 그냥 비전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아니 권행크의 그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맥이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장님 편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대 사실은 평산 책방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종로 책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종로 책방이 이미 있어. 이게 저작권에 걸려. 임대료가 비싸다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종로에 출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조국입니다. 이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대 조국이 정말 대결이 될 가능성. 카드 자체는 히트잖아요. 이거. 히트죠. 뭐 히트다. 가능성은 뭐 명분밖에 안 되지만. 아니 이게 그러면서 조국도 팍 뜰 거예요. 떨떠름해. 아니 근데 비례대표처럼 너무 막 던지시니까. 그래서 던지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는 엉망이구만 우리. 아니 왜냐면 이게 엉망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12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비례로 출마를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중진들이 네. DJ나 YS 같은 경우에는 비례 후순위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진두지휘하니까 전국 그렇죠. 선거를. 네. 그런데 한동훈만으로 전면에 내세우기는 또 이게 국민의힘이 부담이 돼요. 네, 그러면 한동훈 선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례로 가게 되면 또 하나 문제는 김기현 대표나 친윤 중진에게 대한 인요한 협박이 안 통해요. 인요한 일종의 압박이죠. 그쵸. 협박이라고 존재감이 그러면 없죠, 요새. 그래야 왜 이래? 김기현 뭐 등등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도 출마를 했는데 어려운 험지인 종로로 간다. 물론 네. 지금 현역이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이럴 때 이제 당의 입장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김준일 수석의 입장 처음으로 의견 일치를 받는 비례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사실은 이 시나리오 자체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방금 그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예. 그러면 둘 다 비례로 나와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또 뭐 위성정당 만드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한동훈 장관이 위성정당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비례 한 중간쯤 가는 거예요. 한 10몇 번쯤 와서 이제 자 싸워라 이제부터. 그러니까 재밌는 재미는 있겠죠? 한번 모르겠고. 자, 내가 게시판에 글이 올라서 예. 고랭크 발언 줄이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좀 할게요.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엠브레인 퍼블릭의 YTN 의뢰로 지난 11월 19일, 20일이니까 굉장히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 창당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26%, 부정적으로 본다 62%예요. 네. 자,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서 출마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62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중도층의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례정당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봉쇄 조항인 3%만 넘으면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 이 전략으로는 26%의 지지만 받아도 유효한데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조국이 누군가하고 붙는 거는 너무 리스키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이게 조국 심판 악재처럼 선거라는 이런 뭐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환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청래마저도 조국에 공천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지금 선을 긋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전 제로에 가깝다고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지역구를 나가더라도 자기가 만든 당으로 예를 들면은 뭐 부산 같은 데 나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례로 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까다로웁니다. 그렇네요. 한동훈이 그러면은 이번에 떨어지면서 본인의 살신성인을 해가지고 당을 살리면은 이렇게 되면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이게 되는 게 중요해요. 또. 네. 안 되는 거 본인도 되면서 매치업의 어떤 구도도 살리면서 이게 또 당의 흥행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를 지금 굉장히 삼중고를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럴 때는 모든 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안전한 쪽으로 서초를 갔는데, 예를 들면은 서초 을에 박성준 의원 지역구로 가면은 거기 홍익표 의원 원내대표 지금 출마 그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매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그러니까 저쪽 원내대표 잡겠다 이 정도 명분은 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다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에디터님께서 이제 사실 아까 까다로운 카드다 이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든 지금 뭐 사실은 노출되면 될수록 이제 뭐 의원들을 위한 설전을 벌인다든지 이러면서 뭐 이미지가 소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약간 여당 쪽에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도 좀 있을까요? 어떠세요? 사실 일단 뭐 소장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예,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초반 기세는 참 좋아요. 네. 주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지속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효과성입니다. 주목도도 높았고 지속성도 있고, 네. 그럼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중도를 견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주 보편적인 정책 아이디어, 또 민생 이슈, 또 유권자들의 고민을 흡수해낼 수 있는 인물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동훈 장관이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거 판단 안 하고 나와서 그냥 무조건 민주당만 공격하자, 또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자, 정조준하자, 이걸로는 자기의 이 효능감이 별로 없을까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사실 나와봐야 그냥 뭐 정치적으로 대결 구도 속에서 전쟁터에서
너덜너덜해지겠죠.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각광을 받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약점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예상컨대는 그것을 뛰어넘을 한동훈일 것이다. 아, 왜? 거기서 더 그걸 못 뛰어넘는다면 한동훈은 그냥 민주당 견제하고 네. 그걸 저지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한동훈밖에 안 된다. 적어도 앞으로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한동훈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까 얘기했지만 장단점이 분명한 사람이고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포텐셜은 굉장히 높은데 네. 까다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동훈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이 전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이 총선이라는 전장이 왜 안 좋냐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몸을 푸니까 지금은 상종과 모든 신당이 창당되기 전이 더 지지율이 높아요. 막상 창당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경우 물론 그 이후에 잘하면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 지금은 가장 상종가예요. 네,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의 과제들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정치 일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김건희 특검. 지금 빠르면은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아니면은 지금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의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의 리스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엠브레인 퍼블릭의 YTN 의뢰로 11월 19, 20일 조사하면은 대장동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적절하다고 본다 59,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28.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네요. 더 낮아요. 그런데 그럼 한 장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는 586들하고 싸우는 건데 그럴 전장을 민주당에서 안 만들려고 할 테고 계속 이런 이 약점, 이 정권의 가장 오른팔이었고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고 간판이었던 한동훈 장관의 취약점을 후벼 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특검은 있지, 뭐 국정조사 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검사 탄핵부터 해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장기를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전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관련해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여당 선거에 도움될 것이 42, 여당 선거에 도움 안 될 것이 41로 팽팽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도움될 것이 74, 도움 안 될 그렇죠. 것이 네. 12, 그래서 현격하게 도움될 것이 많은데 무당층은 37대 36으로 비슷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빼놓고 나머지 정당에서는 도움될 것 34, 도움 안 될 것 49.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사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건 제가 또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자, 여기서 이제 한 줄평 중요한 들어야 게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지난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15%로 선거에서 이겼어요. 네, 차이로. 차이로. 근데 그게 민주당의 승리일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보낸 거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에요. 네네.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이 찬성 여론이 높다. 자, 찬성 여론이 높다 치자. 자,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일 텐데, 자, 찬성 여론이 한 50%, 60%, 50에서 60% 높았다. 민주당 지지할까요? 그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것과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죠. 결이 다르죠. 저는 이 민주당의 위기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한동훈 장관의 출연과 동시에 계속 자기들 공약은 없어. 한동훈.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어린 놈 뭐 물병 던지겠다 그러고 물병 던진다 뭐 이러고 뭐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최강욱인가요? 최강욱 전 의원도. 전 의원은 뭐 암컷 뭐 설쳐대 네.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들고 나와야 돼요. 민주당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이래 버리면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이나 2030 MZ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한동훈이 뭔가 문제가 있나? 한동훈이 비리가 있어 따져보자. 한동훈이 뭔가 법인카드로 초밥 먹고
뭐 소고기 먹고 이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 없어요. 없다면 이게 민주당으로서 난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저명한 이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열세인데 민주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화당 이야기만 계속해요. 공화당의 상징이 코끼리잖아요. 미국 얘기하는 거죠.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게 그 조지 레이코프의 조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면 얘기를 안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저렇게 한동훈 때리는 게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는가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미묘하게 다른 요 부분 비교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음미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줄 평 간단하게 자 한마디씩로 딱 정리해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동훈의 흥행은 민주당에 달렸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민주당이 날 키워줬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최근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며칠 그러니까 전에 이게 했죠. 한동훈은 그냥 무대응이 답입니다.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실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김을 뺄 것인가, 말 하나하나 따박따박 받아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전략을 쓰는지. 어떻게든지 그에 따라 달라진다. 네. 예. 그다음 소장님 저는 시간 관계상 그냥 제 한 줄 평만 한동훈 이거 잘 터졌어요. 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한동훈. 유행어가 되고 있죠. 한동훈 총선 허리케인. 아하. 끝. 끝. 예. 알겠습니다. 또